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2022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 보은군 편이 되겠는데요. 알라리 대추가 익어가는 곧장 보은군 정상혁 군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올해가 삼선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시는 해이신 건가요? 어쩌니 생각해 보니까 이제 12년 아마 임기가 몇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제까지인 걸 몰랐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달려오셔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세월이 가는 줄을 지금 사람들은 뭐 12년 대단하다 그러는데 한순간처럼 지나갔어요. 네. 어쩌면 정말 그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슈 토크 오늘에 나와주셨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셨죠?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은군도 사실 노인 인구가 좀 많이 있으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2020년 1월 20일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보건군이 선제적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발생 그 인원이 비율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보호는 코로나의 안전지대다, 청정지역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작년까지 많이 왔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마 충북도 내에서 제일 먼저일 거예요. 코로나 발생되면서 바로 1월 28일에 코로나 이 대비하는 게 마스크가 첫째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1인당 3개씩 사서 군청 직원들이 마을에 직바로 가서 돌렸고, 그리고 체온계를 600개 사서 기관 사회 단체, 보훈의 기업체 다 나눠주고, 마을마다 이장한테 나눠주고, 예지에서 오는 사람, 또 동네 사람들 체온 체크해서 37도 5분이 넘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라.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건에 와서 내리는 사람들 전부 체온 체크하고, 그리고 송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차 내에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체온 체크를 하고, 그래 상당히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것이 효과 본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셨군요. 예, 최근에는 뭐 오미크론 이렇게 만연되고서는 보험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생명에 그렇게 큰 지장은 아직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으로 국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 방역에 참여를 잘 해주셨고 그런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보은, 저희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지난해 돌아보시는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와중에서도 참 바쁘게 뛰었죠. 작년에 보훈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11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루에 9,000톤을 생산하는 정수장 확장 이전을 했고, 또 배수지를 4,500톤으로 증설하고, 그리고 상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되잖아요. 33.6km를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상수도에 이물질이 들어간다거나 미생물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 상당히 비싼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보훈군은 작년에 정수장을 하면서 그 시설을 40억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려가공법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보훈은 미생물이 발생된다든지 그런 오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속리산에 한 250억을 그동안 투자해가지고 모노레일이라든지 집란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와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뭐 트레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해서 작년 그러니까 한 24가지를 그동안에 이제 관광 시도를 했는데 작년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주말 하루에 2만 명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요? 예, 속리산 관광의 획기적인 그런 해였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대추 축제를 네.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이 뭐 다 축제 취소했잖아요. 근데 보호는 저작년에 이미 해봤지만은 온라인으로 한번 축제를 또 해보자. 상당히 성황을 이루셨더라고요. 예, 해서 대추하고 농산물을 76억 7,800만 원어치가 열흘 동안에 팔렸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에 와서 접속한 사람들이 112만 1,800명.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보호는 현장 축제만 성공한 게 아니고 온라인 축제도 성공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대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온라인에 접속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연령대로 볼 이제 때 어떤 방법을 온라인의 취하셨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게 한 것도 있지만 보온대추 축제가 5천만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이래서 100만 명이 열흘 동안에 와서 100억을 농산물 파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전에 2011년부터 대추 축제를 현장에 다는 것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축제가 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1,800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온대추 축제는 특징이 뭐냐? 농산물을 팔러 나온 농민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았어요. 그리고 내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에게 이력제를 명함을 하셨군요. 줬어요. 네. 명함을.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축제를 많이 하는데 가서 판매자가 명찰을 달고 명함을 주는 데는 없다. 그러니까 신뢰가 네. 확보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 집 전화해서 대출 사고 이미 단골이 되셨군요. 예, 자기가 못 올 때는 이제 몇 킬로 보내달라, 구자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그만큼 대추 축제는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기 때문에 그래 온라인에서도 보호는 온라인으로 돈 붙여서 택배로 받아도 문제가 없어. 이게 국민들에게 아마 인식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뭐 그 밖에도 국립도서관도 있고 또 영화관도 그래서 있고. 예, 작년에 100억을 들여서 국립도서관하고 영화관을 했는데 지금 아주 대성황입니다. 네. 그리고 44억을 들여서 보온읍에 최초로 삼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하나 멋지게 조성했어요. 그리고 보온 중심을 흐르는 보청천변에 1.5km의 산책로 데크를 설치했어요. 네. 그리고 180억이 들어가는 속리산 법주사에 성보박물관을 작년에 11월에 착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속리산 관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보온 소개를 아주 찬찬하게 잘 해주셔서 이제 가을이면은 대추 또 어디 갈 곳은 보온, 속리산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셨고요. 지난해 다산 목민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인가요? 이 목민대상이 시상이 된 지가 작년에 13번째였거든요. 네. 근데 4, 5년 될 때는 시장 군수들이나 뭐 도지사나 구청장 이런 사람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이거는 한번 받고 싶어 하는 선망에 이게 대상이 됐어요. 네, 이게 수상 지자체에 1,000만 원의 상금이 있고 상금도 특별 상금이지만은 있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목민관이라는 거는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에 목민관이 나오는 거예요.
목민관은 지금 요새 말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목민심서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 지침서가 바로 목민심서예요. 그런데 목민심서의 내용은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덕망이 있느냐, 신망이 있느냐, 유신이 있느냐, 그리고 청렴하냐, 그다음에 봉사를 하느냐 이게 그 내용에 들어있는데 그 목민심서에 목민관이 지켜야 될 그거를 얼마나 실천을 잘했느냐가 평가되는 거예요. 다른 사항은 공적 소설을 내면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현장 검증을 나옵니다. 다 조사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문제 없다, 사실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으셨군요. 평가를 높은 하는 평가를.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한 사람, 군수 한 사람, 구청장 한 사람 이렇게 3사람을 줬는데 상금을 1,000만 원을 주고 네. 또 지역의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7,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서로 받으려고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네. 근데 하나 이제 특별한 거는 작년에 그 시상식에 가서 수상을 하는데 심사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3년째 목민대상을 주고 있는데 이번엔 좀 특별하다. 심사위원이 심사하는데 전원이 만장일치로 보훈군에는 선정이 됐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네. 그리고 다방면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데는 보훈군이 최초다. 네. 그 얘기를 해서 좀 듣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작년에 그 보훈군이 그런 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거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보훈의 기관단체장들 그리고 군민들이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그 결과물이 아니었는가. 네. 그래서 군수가 받기는 받았지만 보훈 군민들 모두가 받은 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덕분에 또 보훈의 사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교부금까지도 이제 받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모든 군민들과 또 군수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하면 이제 스포츠가 이제 특히 여자 축구 이제 생각나고요. 또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훈 국민들의 수건 사업인 결초보훈 추모공원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보훈이 상당히 수해 상습지구였는데 이게 탈바꿈했다. 요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가 좀 먼저 스포츠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사실 스포츠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정부에서 몇 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렇죠. 뭐 거리 두기로 해야 된다. 그건 제재로 인해서 작년까지도 사실 어려움이 많았어요. 작년에 전지훈련 전국대회에 온 사람이 5,2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금년에는 3월 말까지 전국대회를 10개 열었고 전지훈련을 68개 팀이 와서 36,000명이 다녀왔습니다. 언제요? 작년에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올해? 예. 아, 네. 그래서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은 2019년에 35만 명의 선수들이 왔는데 그 정도 목표는 금년에 달성되지 않을까. 역시 메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네. 그 1인당 선수가 한 사람이 와서 1박을 하면 10만 원을 쓰고 가거든요. 35만 명이면 지역 경제에 350억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실제 그런 효과로 이루어지나요? 그럼요. 그거에 쌀을 35만 명이면 보온쌀을 70톤을 소비하는 거야. 네. 그리고 먹거리를 농민들이 생산한 야채라든지 이거를 식당에서 사가야 상가에서 사다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네. 주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상인들, 식당, 여관까지 한 꾸러미에 껴 있으니까 네.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훈풍이 드디어 스포츠와 관련해서 네. 보온에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추모공원은 사실 보훈군이 자기 산을 가진 사람이 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93%는 산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보험군에는 장지 말씀하시는 사설. 거죠? 장지나 또는 공설 장지가 없어요. 네. 근데 보험군민들이 조사해 보니까 78%가 화장을 원해요. 사실 근데 화장장도 없죠. 화장장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훈군민들한테는 지금 상을 당하면은 공주나 세종시나 청주로 오거든요. 고향을 떠나야 그냥 되시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침 2020년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보훈이 참 어려운 실정이는 이해를 해줬고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훈군을 좀 생각해줘서 116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21,400기를 모실 수 있는 그런 결초본 추모공원을 작년 6월 말에 착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6월 중에 마무리 짓고 준공을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요새 좀 이제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전화가 빗발치듯 해요. 어떤 거냐면 보훈 군민들이 자기 산에 종중에 여러 산소를 모신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산 가진 사람이 작으니까 남의 산에 이골짜기에 저골짜기에 산소가 산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하기도 불편하고 성묘하기도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훈에 사는 분들은 6장이든 8장이든 한 구대 우리 보훈 지금 추모공원 만드는 데가 보훈읍에서 10분이면 갑니다. 네. 바로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성묘하기 좋고 뭐 이런 데로 이 공원 묘지에 우리가 여러 사람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제 그거 그리고 보훈을 떠나 있는 출향 인사들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나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군에다 전화하는 거예요. 추모공을 만든다는데 거기 좀 출향의 인사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미 그런 또 예, 전화가 그래서 많이 요새 오거든요. 좀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 이제 네.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추모공원이 준공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 위안을 좀 예. 드릴 수 있어서 예, 그만큼 좀 그러고 이제 축하할 만한 고대 일이 아닐까 말씀하신 수해 보훈군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알고 있듯이 사실 보훈하면 수해 상습 지역이었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12년 전까지였다면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속리산이 동서로 뻗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이렇게 뻗쳐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제 대륙에서 저기압이 황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네. 이게 남북으로 이게 속리산이 뻗쳐 있다 보니까 천왕봉이 1,058m인데 그 높은 산에서 저기압이 여름에 부딪히면은 폭우가 되어 내려오는 거야. 마치 인도의 히말라야의 아쌈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압 기류가 와서 매일 저녁에 저녁 때 되면 스콜이라고는 수렁비가 내리는 건 똑같은 원리죠. 근데 그거를 제일 심한 게 1980년이었어요. 네. 1980년 7월 22일이었는데 그날에 6시간 동안에 220mm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173명이 생명을 잃었고 네. 재산 피해가 400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며칠 후에 고향에 오는데 우리 마을에 가는 도중에 그 마을이 산사태로 인해서 2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 현장을 보게 됐는데 야 흙더미 돌 집도 쓰러져 있고 장독대 다 깨져 있고 온 뭐 이런 거 살림이 엉망이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처참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8년에 약 20년 후에죠. 98년에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8일 동안에 795mm가 내렸어요. 그리고 8월 12일 하루에 409mm가 내렸어요. 네, 409mm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니까 논, 밭, 길 뭐 경계가 없어요. 하천도 완전히 뭐. 그래 두 번의 그 처참한 수해 현장을 제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명 피해는 2명밖에 없었지만은 네. 재산 피해는
922억 원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922억 원.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군수가 되면서 되고 나셔서 이제 군수 되면서 첫째로 네. 내가 보훈군이 수해로부터 안전행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했죠. 그래서 작년 말까지 1992억 원을 들여서 하천을 돌린다든지 제방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하천폭을 넓힌다든지 또는 뭐 저수지 제방을 더 강화한다든지 또는 산대태 나는데 사방댐을 많이 막는다든지 아니면 교량을 새로 놓는다든지 적극적으로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했는데 이제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도 끄떡없이 걱정 없고 버티셨군요. 특히 이제 보훈에도 제일 수해에 약한 데가 속리산입니다. 네. 속리산은 산이 높다 보니까 골이 깊잖아요. 계곡이 많고. 그런데 그 물이 올라오면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은 산해리로 그 하천으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럼 비만 좀 오면 속리산 주민들은 잠을 못 자요. 왜? 범람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를 2013년부터 320억을 들여서 법주사 밑에서부터 4.5km를 하천을 넓히고 도를 석축을 다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속리산 갈 필요 없어요. 안전하니까. 그래서 속리산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완벽하니까 그건 이제 한강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단 그러면 이제 보훈에서 산사태라든가 수해 침수라든가 걱정을 훨씬 덜 하셔도 괜찮은 상황이 되신 거죠? 지금은 거의 거의 걱정을 국민들 자체가 안 합니다. 그리고 보훈에 지금 197억을 들여도 동다리, 동과 설을 연결하는 그걸 80cm 높여서 그리고 군청 밑에 이평인데 거기가 저지대예요. 네. 거기까지 해서 배수 갈도를 묻어가지고 1.5km를 끌어내서 다 끝났어요 공사. 그러니까 이제 보훈읍을 비롯해서 이제 강변에 거의 뭐 다 지금은 위험지구다. 무슨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다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훈은 국민들 자신이 그렇게 알고 저도 수해에 관해서는 안심해도 된다. 제가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뿌듯하시겠습니다. 또 삼선 말까지 이렇게 수해 침수 구역에 대해서 어떤 정비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좀 편안하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속리산 테마파크 그리고 인제육서 이 두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해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테마파크가 조성된 건 어떤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속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1970년 3월 24일입니다. 네. 근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굉장히 뭐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계곡에도 들어갈 수도 없어. 규제가 산에도 많아서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규제가 많아요. 그리고 법주사에는 보물이 40점이 있어요. 네. 그 근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만들어 못 져요. 규제를 받아요. 그리고 속리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아요. 근데 보훈군이 1997년에 정부로부터 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관광 특구는 됐는데 무슨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즐길 수 있는 법주사만 보고 정의품성만 보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고 무슨 맞아요. 어떤 배울 수 있는 필요합니다. 게 그런 국민들의 관광 패턴이 바뀌는데 거기 수에 따라갈 수 있는 시설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보훈군 땅이 없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2011년 6월부터 네. 2년 8개월 동안 산림청을 비롯해서 중앙정부를 뛰어다녀서 국유림 98헥타 네. 그리고 도유림 해서 178정보를 2014년 2월 27일자로 보훈군 땅과 교환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유림 253정보 네. 그거를 보훈군이 매입했어요.
네. 그래서 430일 정도 속리산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내에 개발이 가능한 땅을 군유지로 431헥타, 130만 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2015년부터 숲체험 휴양마을까지 해서 종합적인 반경 2km 내에 이 관광 타운을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24가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24가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작년 9월 20일부터 이제 그렇게 손님들이 밀려와서 작년부터요? 네, 작년 9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는 주말에 보온에서 차가 밀려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 말뜻고개. 속리산 바로 그러니까 기존의 보온의 속리산 관광하면 법주사와 정의품성이었는데 네. 아니에요. 말뜻고개 12급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보온군이 확보한 430일 정도 130만 평의 24가지를 다 거기다 시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연휴양림 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산림청에도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말뜻고개에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있고 네. 우리 휴양림 넘어서 말뜻고개에서 남쪽으로 아주 그건 지금 뭐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럼 이 테마파크는 언제 다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가지가 남았는데 거의 한 80%는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있고 모노레일 짚라인까지 다 들어왔고 지금 이제 6월에 또 준공하는 게 1950년대에 속리산 농촌마을의 재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여하튼 거의 이제 뭐 한 몇 가지만 더 보강하면은 그리고 이제 1구역은 속리산 1구역이고 2구역은 저짝에 이제 5개 부락에 있는 비룡 저수지 있는 그 주변 개발은 한 500억을 가져야 개발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해서 사업 계획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에 관광하면 이제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이제 단양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남쪽으로는 속리산으로. 속리산 단양도 테마파크를. 많이 열심히들 해줬고, 근데 이제 보는 입지가 단양하고 보온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세종시, 대전 여기서 속리산 오는 거야. 속리산 온 분들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면 세종시에서 왔습니다. 이분들이 절반이 세종시예요. 세종시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온은 1시간이 모니까 빨리 오면 40분에 와요. 왔다가 하루 즐기고 저녁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속리산은 대전하고 세종시 이걸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청주까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관광이 활성화되는데 여건이 좋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조성되게 되는 충남 대전권 그 충북의 그 메가시티 조성이 아주 큰 역할을 보온이 담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인재 육성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죠. 일단 학생들이 요즘에는 다 고향을 좀 빠져나가는 추세여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온에게 지금 우리가 2012년에 보온군민 장학금 기금을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 34,925명에게 48억 4,600만 원의 장학금을 줬어요. 그 이제, 학생들은 네. 성적 우수 학생에 중고 대학생까지. 근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보온에만 묶어두면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자기가 더 좋은 조건의 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릴 수는 없고 보온의 지역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죠. 장학금을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 근데 작년부터 보온 군민 장학금의 하나를 더 고려해서 얹기 했어요. 보니까 집안이 가난한데 대학원 갔는데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돈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중노동판에 건설 현장 같은데 네.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다쳐서 장애가 되거나 목숨도 잃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복지장학금이라도 가정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여건을 우리가 그래서 네. 작년에 90명에게 작년부터 보훈군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성적 우수자에게도 주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그렇죠. 지급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보훈군이 글로벌 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 제가 군수 되면서 보훈 학생들을 해외의 눈을 일찌감치 뜨게 해야 돼요. 또 어차피 세계화 시대가 오니까 그래서 겁 없이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년에 장학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한 3억 5천이 들어옵니다. 요새도 청주 아는 분들이 어떻게든 보훈군은 장학금을 많이 모으느냐. 신문에 보면은 보훈군은 일주일에 2건, 3건씩 군청에 장학금을 기탁을 하는데 다른 데는 없다. 근데 그 돈을 글로벌 인재 장학금을 별도로 모아서 그걸로 중학교 학생들 15명을 미국과 카나다에 연수시킵니다. 네. 인재를 양성해서 전 세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바로 어려서부터 보훈군의 이제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고등학교 1학년 15명을 뽑아서 북유럽 4개국에 그것도 15일간. 근데 그게 언뜻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도 226개 자치단체 중에도 보훈군만 걸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쉬운 거 같은데 아니에요. 왜 어려우냐 하면은 처음 어린애들 데리고서 참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자동차 뭐 이러면서 또 도보로 해서 방송국 신문사 비행기 만드는데 유명 대학 골고루 이거 이제 견학을 시키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가 어떤 사람 몰려오는 사람은 군수 또 외국 나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답답한 얘기예요. 군수가 안 가서 학생이 차에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 장애재 갔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군수가 안 가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가지는 못하셨죠? 작년하고 저작년 못 갔는데 네. 올해는 이제 겨울부터는 갈 체험 거예요. 학습을. 예, 가서 네. 네. 그러니까 전부 보니까 일본의 교환 학생까지 따져 보니까 한 10년 동안에 272명이 해외 연수를 시켰어요. 네.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어려서 세계를 이걸 봤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졌다는 네. 게 이제 자랑거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이제 요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추 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대추 축제가 3일 정도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10년에 7월 1일자로 군수가 됐는데 그 열흘로 전까지 늘리신 면단위 거죠? 마을에서 3일간 했어요. 근데 네. 제가 군수 되면서 이거 아니다. 보은읍으로 장도로 옮기고 10일간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저 도른 사람 아니냐고. 근데 실제 4일, 5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타이틀 걸었느냐. 5천만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보은대추 축제. 열흘에서 100만 명의 관객을 오게 해서 100억 원의 농산물을 팔겠다. 근데 실제 그게 2019년 달성이 됐잖아요. 100억 원을 팔렸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온라인으로 해서 한 것만 해도 축하드립니다. 76억 7,800만 원이 팔렸는데 새로운 발상인데요. 3일간 축제하던 것을 그 생대추기 때문에 그게 10일간 이제 늘려서. 하나의 이제 다른 지자체 장들에게 이제 하나의 본보기가 된 거죠. 안주하고 이거면 돼 아니다. 보는 전국에서 10일간 축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군 단위에서. 올해는 언제 하나요? 올해는 10월 14일부터 네. 열흘간 하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대로 지금 계획은 현장 축제와 온라인 축제를 병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전처럼 현장에 많이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속리산에 관광시설이 그전에 없었는데 지금 관광시설이 많으니까 대추를 사가지고 관광시설을 즐기러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꽃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음악
동아리가 13개가 있는 그 공연도 하고 네. 그래서 온라인과 병행하는데 여하튼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은 다소 네. 변경될 수 있는데 여하튼 금년에도 2개를 더해도 2개가 더 성공하려고 보훈군청 공무원들하고 축제위원들에게 욕심이에요. 2개 다 한번 네. 역사에 없이 한번 대박을 나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4일부터 열흘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떠세요? 삼선 마무리 지으시면서 즐겁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삼선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그 감사한 일 또는 아쉬운 일이라면 2가지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초지일관 들어갈 때 생각하고 들어가서 생각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거든. 내가 군수를 왜 하려고 그랬는가. 사실은 제가 군수하려고 서울에서 제가 자진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재경 군민회가 1000명입니다. 대한민국 재경 군민회 중에 제일 운영 잘 되는데 보훈 군민회인데 재경 군민회 임원들이 저를 한 6개월 이상 당신이 나가서 우리 고향 군수로 해야 발전될 것 같다. 한 20년간 지켜보니까 저는 보훈소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다니지 청주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가 보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분들이 그래 그분들이 당신이 내려가서 고향 발전 한번 시켜다고 그러셨군요. 그걸 부탁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제 뭐 그 부탁에 부응할 만큼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건 그분들에게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보훈군민들이나 또 보훈을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이분들께서 부족한 제가 보훈군의 행정을 맡아서 12년 동안 많은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쳤고 잘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사평할 때 100% 만족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들께서 변함없이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대추 축제 홍보 여러 면에서 고향을 더 사랑해 주는 그런 열기가 불이 붙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북유럽이나 북미에 데려가서 272명을 사고 하나 없이 참 하늘에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훈군민들이 저를 아껴준 그 덕분에 이렇게 잘 학생들이 다녀와서 무럭무럭 보훈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로 각 대학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군수를 마치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또 보훈군민들이 더 다음 후임 군수가 누가 되든 잘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훈군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항상 열심히 이렇게 뛰시는 모습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뵐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으셔서 오늘도 많이 느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토크 오늘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보훈농산물을 팔러 양재동 농협물류센터라든지 청주농협물류센터, 제주도까지 와서 보훈농산물 파는데 마이크 잡고 2시간, 3시간씩 팝니다.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보훈농산물 이렇게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소가 직접 사은 판매하러 왔습니다. 네. 이랬는데 세일즈를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훈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특히 그 사랑의 표현이 보훈농산물, 청정농산물입니다. 마음 놓고 많이 이용해 주셔서 시골에 있는 농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보훈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CF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삼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보훈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을 이뤄내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알알이 대추가 익어가는 고장 보훈의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만나보셨고요. 이슈 토크 오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